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9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공백 최소화를 당부했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며 조대환 변호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권은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이라고 강조하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자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즉각 사퇴와 혁신, 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친박계가 이를 거부해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일단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한미일 삼각협력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자리에서 한미동맹, 사드 배치 추진 등 미국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뉴스리뷰, 뉴스20 모닝와이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와 뉴스리뷰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종합 뉴스로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 날인 11월 30일 뉴스포커스에서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가 출연해 담화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 전문가가 출연해 분석과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고 개헌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데 합의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민심을 심각하게 듣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에서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의 공통점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며 야권이 시간 끌기용, 면피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는 역시 담화의 수사적 내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 탄핵, 특검, 국정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러나겠다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겨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과, 선의 등은 특검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돋보였던 부분은 대담 중 발생한 속보를 즉석에서 반영해 토론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하는 동안 최순실 국조 재개, 김정태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 인정 못해, 야3당, 박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 없다 등의 속보 자막이 화면 중앙 아래에 게시되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야당은 의견을 모았으나 비박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해설을 내놓았는데요.
박 교수는 국회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야3당이 협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학자, 정치인,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를 구성해 각자의 시각으로 3차 담화를 분석해 돋보였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정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해석했듯 학자 역시 학문적인 근거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시되었다면 보다 풍성한 논의가 되었을 듯합니다. 12월 5일 뉴스 리뷰는 한때 귀국설이 나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잠적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연합뉴스TV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독일의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돋보였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외교부가 정유라 씨와 대면 접촉을 시도한 과정을 추적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에서 도피 중에도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열리는 국제 승마 대회에 참석하려 하는 등 유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신했던 정유라 씨가 막상 당국의 호출에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요청으로 국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총영사관 관계자가 정 씨의 여권 서류에 기재된 헤센주 거주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소지에는 정 씨가 아닌 서양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와 이 서양인의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씨가 잠적해 도피 행각에 나선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당국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정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정 씨와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정 씨의 혐의를 특정하지 않아 국내로 송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가 피의자 신분이 돼야 독일 정부 측에 직접 실제 거주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 씨가 외교부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도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라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입국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뉴스포커스와 뉴스 리뷰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20 모닝와이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20에서는 12월 4일 과잉 진단 논란이 컸던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수술과 관련된 통계를 소개해줬습니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 수는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1명으로 세계 평균 10배 이상이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과다 진단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갑상선 수술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28,200여 건으로 5년 전인 2010년 4만 800여 건보다 30% 넘게 크게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날 보도에서는 2015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34만 6천 명이 이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치질 수술로 불리는 치핵 수술이었고 이어 제왕절개 수술, 일반 척추 수술, 맹장 수술인 충수절제술 순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제왕절개는 여성만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를 산정해 보면 665명으로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1위였습니다. 이날 보도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세세히 제시해줘 유용한 정보로 여겨집니다.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10대는 충수절제술, 20에서 30대는 제왕절개 수술, 40대는 치핵 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과 더불어 일반 척추 수술을 비롯한 근골격계 관련 수술 등 연령대별 수술 정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심장수술 2,500만 원, 협심증 환자 등이 받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2,400만 원 등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 모닝와이는 신작 영화를 소개하며
허구의 세계인 영화가 실제 세계인 현실을 꼭 빼닮은 사례를 안내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영화나 소위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재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똑같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일부러 뺀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지난해 개봉작 내부자들과 올해 개봉작 터널을 비롯해 최신작 판도라까지 영화 같은 현실을 담아낸 영화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병헌, 조승우가 주연한 2015년 개봉작 내부자들은 정치 권력과 재벌, 언론의 유착 관계를 정조준했던 영화라고 평하며 첫 사례로 들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대사가 현실 속에서 인용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영화이기도 한데다 검찰의 수사와 전국 해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좌우되는 영화 속 상황이 현실처럼 보인다고 해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올여름 개봉된 터널은 하정우가 무너진 터널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시민으로 출연한 영화로 구조 당국의 무능함과 안일한 대처를 신랄하게 풍자해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던 영화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 연말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판도라는 원전 폭발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까지 현실감을 더하는 영화입니다. 4년 전 기획 당시에만 해도 가상의 설정에 불과하였지만 지난 9월 경주 지진을 겪으며 의외로 현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외에도 이 영화를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영화 속 당국의 태도가 현실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피 계획이 없이 혼란에 빠지는 영화 속 장면들이 마치 현실에서의 혼돈처럼 여겨지는 것인데요. 보도는 제작진이 영화가 현실과 비슷하여 오히려 경계를 하고 나섰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박정호 감독의 인터뷰를 삽입해 현재의 시국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듯한 대사가 있었지만 도리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편집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개봉작인 판도라 한 작품의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부자들, 터널 등 앞서 개봉된 영화들을 현실과의 공통 분모라는 키워드로 연결하여 현실과의 접점을 드러내어 기획기사로 엮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현실이라는 다소 넓고 모호한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기획으로 영화를 선정했다면 보다 균형감이 느껴졌을 듯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면 판도라, 터널에 검찰, 경찰, 언론의 관계를 꼬집은 부당거래와 같은 작품을 연결해 볼 수 있겠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의 대응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판도라, 터널에 부산행과 같은 작품을 연결해 보아도 좋았을 듯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마치 트렌드 매거진처럼 젊은 감각의 문화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방송된 겨울아 반갑다 편에서 추운 겨울을 행복하게 날 수 있게 해주는 맛있는 제철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소개됐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 하면 떠오르는 굴이 소개됐습니다. 통영에서 갓 잡은 싱싱한 굴이 영상으로 제시되며 제철 재료의 신선함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 더욱 맛있어진다는 통영의 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영의 한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약 10,000박스, 무게로는 100톤에 이르는 굴이 판매되는 흔치 않은 광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알이 차 있고 유백색을 띠며 약간 검은 부분이 있는 굴이 싱싱한 굴이라며 굴 사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새벽바다에서 굴을 잡는 어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새벽 하늘을 뚫고 바다로 들어가 부표 아래에 매달려 있는 굴을 채취하는 장면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꼈습니다. 채취선을 굴이 달린 선과 연결해 약 1년간 양식한 굴을 끌어올리는 광경도 보았는데요.
줄에 가리비 껍데기를 달고 굴을 붙이는 수화식 양식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굴 양식 과정 중 항생제를 쓰는 일은 없으며 자연적으로 크는 굴을 양식한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굴 껍데기를 벗기는 박신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겨울이 되면 굴과 관련된 일이 많아져 통영 주민의 약 20%가 동원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굴이 상하지 않게 껍데기를 까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해서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0년간 약 1,500kg의 굴을 손질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굴 생산에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굴밥의 레시피가 소개됐습니다. 찹쌀과 고구마, 무와 같이 가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는 물론 은행이나 대추와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재료도 사용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원한 맛이야. 물 넣고 콩. 깔끔한 맛과 좋은 식감을 위해 알이 작은 굴을 이용하면 좋다는 팁과 재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일반 밥보다 물량을 적게 넣는 편이 좋다는 팁도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요리할 때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어서 유익했습니다. 곁들인 재료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물량은 조금 적게 하고요. 뒤이어 굴국과 굴전의 레시피도 소개됐는데요. 굴을 사용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사실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자세한 레시피와 더불어 굴을 활용한 다양한 제철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식재료에서 알짜배기 조연을 맡고 있는 강원도 양구의 무청을 살펴봤습니다. 양구에는 화채 그릇처럼 움푹 패인 지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한겨울에도 푸르게 자라고 있는 무청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양구는 일교차가 크고 지형적으로 오목하기 때문에 맛 좋은 무청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양구의 지역적 특성을 펀치볼이라는 별명으로 소개하며 이해를 도운 점이 유익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시래기였지만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래기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무청만 잘라내고 무는 그대로 땅속에 심어두는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졌는데요. 시래기 전용무로 시래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무청에 집중되어 있어 그렇다는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시래기 전용무와 일반 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시래기 고르는 법이 소개됐습니다. 35에서 45cm 정도이며 겉은 노랗고 속은 초록색인 시래기가 가장 좋은 품질의 시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좋은 시래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일상생활에서도 금방 적용 가능할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이후에 가공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포장되는 시래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래기 조리를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을 공략하기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래기를 만든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전문가를 통해 시래기를 사용한 음식의 레시피를 배워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시래기의 조리 과정을 자세한 설명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볶을 때는 아까처럼 달군 다음에 넣어야지만 물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이천을 찾아가 봤는데요. 콩이 유명한 서경들 마을은 농촌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메주 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삶은 콩을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며 콩과 가까워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농촌 체험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배한 콩으로 각종 장을 담그는 생소한 장면도 소개됐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방부제 하나 없이 장을 만드는 새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들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장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농촌 체험 효과를 통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강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천의 농촌 체험 현장을 통해 추운 겨울을 맛있는 음식들로 행복하게 보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죠? 네, 이번에 트렌드 지금 여기 시청하면서 특히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까?
네, 싱싱한 굴과 무청을 이용한 요리를 살펴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의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요즘 대학생분들 겨울나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 주변에서는 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겨울방학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카페부터 추운 스키장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용돈도 벌고 개인적으로는 직업체험의 현장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이번에 겨울에 스키장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 차로 가결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즉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헌재 탄핵 심판을 담담한 마음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맞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우리 언론과 주요 외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들 국회에서 최종 표결을 했는데요. 네. 이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긴장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급박한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수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탄핵에 대한 여러 가정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측 기사가 많았던 아쉬움이 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보도된 기사량이 많았습니다. 우선 탄핵에 대한 정리 및 절차, 그리고 여야의 탄핵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가설, 그리고 탄핵 투표 방식 등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리서치 조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국민들의 의견 역시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자체에 국민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의 비교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보도한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사안인 만큼 추측 기사가 많았던 점이 눈에 띕니다. 탄핵안 표결에 대한 표 차이를 갖고도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매우 큰 관심사였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표 차이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이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찬성, 반대표를 예상하기도 하고 비박과 친박계의 치밀한 갈등 구조까지도 정말 세세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인물들의 탄핵에 대한 발언은 다소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우리 네. 언론들은 사설과 논평 등을 통해 가결 이후의 전국 흐름에 대해서 네.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탄핵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의 전국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 언론사들은 탄핵에 대한 사설들을 쫓아냈습니다. 탄핵 가결,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이 되기 전에도 이 표결이 제대로 된 심판이 되었으면 한다는 사설들을 많이 쏟아냈던 언론들은 이번 탄핵 가결 결정 이후 특히 헌법에 명기된 탄핵에 대한 절차에 대해 잘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 더 발빠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각 언론사의 입장을 보면 박 대통령 탄핵 가결,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단 서울경제는 빅뱅 수준의 정권 개편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탄핵 이후 대한민국 엄정한 헌법 준수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가 잘 준수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사설에 담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탄핵은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영남일보는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사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판결을 해야 하며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불신의 입장을 다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는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보도를 집중하면서 황교안 총리로 관심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법에 명기된 탄핵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언론들도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서 긴급히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요. 또 탄핵에 대해서 가결을 당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외신들 역시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세계에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반영된 탄핵 가결이라면서 한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개인 신분인 최순실이 정부 기밀에 접근했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밝혀진 후로 끔찍한 지지율과 큰 저항에 직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대한민국 입법부가 투표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속보로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서 탄핵이 결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찬성 234표, 반대는 56표로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찬성한 표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대중의 분노로 탄핵이 반영 결정됐다고 말하면서 대중들은 경제 발전과 또 북한에 비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에 대해 분노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박 대통령 혐의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복직을 할 확률은 낮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리더십을 비교한다던가 또 기존 지지 세력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리고 홍콩의 봉황TV 역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전했습니다. AFP-통신 역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판결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박 대통령은 지금 물론 청와대에 남아 있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의 마비가 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의회에 탄핵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탄핵 가결로 인해 둔화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 그야말로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요. 급변하는 시국입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대선도 시점이 빨라질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중심을 바로잡고 보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추측 기사가 많았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온몸으로 빠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언론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탄핵 이후의 전국에 우리가 그려가야 할 청사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와 전문성 있는 정보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사회적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깨끗한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관련 보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야당으로서 전국 수습과 국정 안정에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퇴하고 헌재는 빠른 판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